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즘무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FOMC 결과에 대한 반응이 고무적인데요. FOMC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누가 봐도 분명하게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지난 12월 FOMC에서 파월이 마치 금리 인하를 중단이라도 할 것처럼 굉장히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FOMC에서는 그 어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비둘기파적일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딱 중립적인 수준이긴 했지만 어쨌든 데이터만 좋다면 언제든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스탠스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왜 증시는 하락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상승했을까요? 1차적으로 증시의 경우 딥시크의 영향도 아직 남아 있었고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영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애플의 실적 발표도 준비되어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비트코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죠. 비트코인은 유동성 스폰지의 역할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FOMC 결과로 금리 전망치가 내려갔습니다. 원래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는데 이게 두 차례로 늘어났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월 또는 12월에 두 번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9월로 당겨졌습니다. 그 얘기는 금리 전망치가 하락했다는 뜻이죠. 또한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한때 4.8%에 육박하기까지 했는데 이것도 어느덧 4.5%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금리 전망치가 내려가면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겼고 유동성에 대해 그 어떤 자산보다 민감한 비트코인이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 발표될 경제지표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파월도 다음 금리 인하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으며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죠. 근데 이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데이터들이 오늘부터 줄줄이 발표됩니다. 일단 당장 오늘 GDP 발표가 있는데 지난 분기에 3.1%보다 낮아질 2.7%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월에 조정이 길어졌던 이유가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서 경기가 너무 강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GDP가 낮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예측치인 2.7%보다 훨씬 낮은 예를 들어 2.5%보다도 낮게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경기 위험이 크게 커지면서 경기 침체 걱정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2.5에서 2.7% 사이 정도로 나와주면 베스트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일 있을 PC 물가도 정말 중요한데요. 연준이 보겠다고 한 데이터의 절반은 이 PC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근원 PC 물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근원 PC 물가가 최근 수개월 동안 은근히 계속 높아져 왔죠. 그리고 이번 달에도 시장 기대치는 지난달과 같은 2.8% 정도인데 이래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최근 데이터보다는 낮아질 필요가 있죠. 따라서 시장이 안심하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7% 이하로 근원 물가가 낮게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과 내일 GDP와 PC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시장은 다음 주 있을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번 주의 결과가 확연하게 좋다면은 굳이 다음 주 고용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미리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가 그 정도로 좋지 않다면은 다음 주 고용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 한 달도 빼놓지 않고 매월 초에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매달 초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를 확인하려 했기 때문이죠.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 리스크 오프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선제 반응으로 하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고용보고서를 확인한 이후로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매달 상승세로 전환됐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PC 물가가 정말 고용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잊게 해줄 만큼 좋지 않다면 시장은 다음 주 있을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고용보고서 확인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고용보고서 결과가 너무 안 좋을 경우는 조정이 더 지속될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다음 달 물가지표까지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거시경제 상황에 의한 변화이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날씨와 같은 거죠. 소풍날 비가 온다고 해서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고용보고서가 너무 나쁘지 않은 수준, 그러니까 실업률 4.1에서 4.2% 수준, 이렇게 적절하게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재상승 모드로 들어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차고도 넘치게 있는데요. 일단 당연하게도 매달 고용보고서 확인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가격이 상승했었다는 점이 그 첫 번째고요. 다른 증거들을 보시자면 지난 2차 사이클과 3차 사이클에서 반감기 다음 해에는 항상 1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4월 말까지는 확연하게 강세 모드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과 가격 움직임이 정말 비슷한 지난 2차 사이클의 반감기 이후부터의 가격 흐름을 보시면은 이번 사이클도 2차 사이클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1월 중반 이후의 가격 흐름이 이미 2차 사이클과 대단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차 사이클의 경우 이 지점부터, 그러니까 1월 말 지점부터 대략 4월까지 가격이 강하게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는 바닥에서부터의 가격 흐름인데요. 이번 사이클의 바닥에서부터의 가격 흐름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이클이었던 지난 2차 사이클과 거의 복제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심지어 오늘자 가격을 보시면은 거의 완벽하게 같은 지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 2차 사이클도 바로 이 지점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확히는 2월 초까지는 조금 더 횡보가 지속되다가 2월 초가 지나면서부터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사이클이 이 지점부터 무려 16배가 올랐던 사이클입니다. 이번 사이클은 지금 그런 2차 사이클과 똑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슈퍼 사이클이라 부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시즌별 비트코인 가격도 이 증거를 뒷받침해 줍니다. 비트코인은 2월이 10월 못지않게 역사상 가장 좋은 달입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극심했던 초창기 2014년에 마이너스 30%를 제외한다면 그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매번 상승을 해왔고요. 특히 반감기 다음의 2월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상승을 반복했었습니다. 지난 사이클의 2021년도 1, 2, 3월이 모두 상승이었죠. 그리고 이번 1월은 지난 사이클의 1월과 비슷하게 상승 중입니다. 그럼 2월, 3월도 기대해 볼 수 있죠. 작년 말에 10월에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을 때 반감기의 10월은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0월부터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지금 2월에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죠. 거기에 지금 가격 패턴과 정말 비슷한 지점에 있는 작년 가격 패턴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2월 6일에서 2월 7일, 그러니까 고용보고서 확인 이후부터 가격이 급등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패턴에서는 이 기간 동안 겨우 5주 만에 70% 넘는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시기에 고용보고서의 발표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마찬가지로 다음 주 이후부터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모든 증거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까지의 경제 데이터가 너무 나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사이클을 재개하기 시작한다면 이 다음에는 어디까지 오를까요? 이런 구체적인 전망들을 멘탈클럽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사이클의 진행도와 가격 전망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밀착해서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멘탈클럽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1%의 수익률 차이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슬슬 잠에서 깨어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완전히 끝낸 시점부터 제대로 된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됩니다. 지금 알트코인 수익률이 얼마이든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마이너스 50%가 순식간에 플러스 100%, 200%가 되는 게 알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알트코인의 변동성 때문에 제가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에서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를 그렇게 강조드렸던 것이고요. 제대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그렇게 최악의 상황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 읽어보시면은 이 전쟁 같은 알트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소수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에 중요한 분기점이 올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매일매일 저의 의견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멘탈클럽 찾아와 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하시게 될 모든 선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되실 거라 장담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